기자님 혹시 네. 들으셨나요? 내년 코스피 전망이 최대 308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와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죠?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망이 나왔을까요?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의 슈퍼개미를 꿈꾸는 송준영 기자. 네,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는 효자순 기자 이용우 기자입니다. 아, 너무 우울합니다. 왜요? 12월이 벌써 와버렸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12월이 되면은 네. 항상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내년의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올해 증권사들이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물론 이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그 3월 달에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사실 많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급락하지 않고, 네. 겁나게란 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올랐어요. 네. 지금은 더 내년이 궁금해지는 시기가 됐어요, 사실.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12월이 되면은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내놓는데 네. 내년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처럼 틀릴 수는 있지만 네. 이 전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네. 또는 또 어떤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떡상 3080까지 간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증권사들은 내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무려 3080까지 오른다라는 오. 전망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증권사가 그렇게 전망한 거죠? 네. 이야, 대단한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쯤 되시는지 아시나요? 지금 2600 넘었잖아요. 네, 맞아요. 2600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코스피가 경신을 했거든요. 네. 지금 단계에서 정말 말 그대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네.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좋은 수치? 그렇죠. 기분이 네,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는 수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최고 좋았을 때 기준. 최고의 시나리오였을 기준. 네네. 네. 장밋빛 전망. 올라갈 만한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렇죠. 사실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 내가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은 코로나19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백신. 아, 네. 그렇죠. 지금 백신 이슈가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던 코로나 백신 이슈가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좀 그런 불안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한 내년쯤에는 그래도 이런 그런 증시 안에서는 좀 공포감이 덜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이익의 성장입니다. 아, 네네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말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 코로나19랑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네네. 네. 잘 한 것 같아요, 기업들이. 영업이익도 잘 나온 것 같고, 대부분. 그렇죠. 마음이 좀 아프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런 쓰나미 같은 그런 기업들의 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네. 네, 올해도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가 좀 더 줄어들면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네네. 네. 3080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 3080을 예상했던 증권사가 대신증권인데 대신증권은 내년 상장사 영업이익을 175조 원. 와. 상장사 전체의 그 영업이익을 175조 원. 네. 순이익 전망치는 121조 원. 음. 근데 올해 영업 그 추정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126억 원. 그러니까 126억 원에서 내년 175조 원 늘어날 와, 것이다. 엄청 늘어났는데요? 네. 순이익도 올해 83억 원을 전망했는데 내년에는 12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네. 정말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코스피도 어떤 거기에 합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익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받치고 있다 보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산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잘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잘하지 않을까.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했는데. 그렇죠. 내년에는 참아왔던 그런 어떤 소비도 분출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업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또 하나를 또 꼽자면요. 구조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4차 산업 다 들어보셨죠? 너무나 이제는 익숙한 단어. 너무나 익숙해졌죠. 네. 이런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내년에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네. 네. 예를 들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점점 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 이게 4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구조적인 그런 성장의 어떤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친환경 관련된. 네. 요즘에 또 이슈죠.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하면은 구조적인 성장이 글로벌 어떤 산업의 재편을 만들어 나가는데 코스피에 있는 상장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코스피가 올해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전망을 하나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뭐 거의 대부분은 좀 약간 지금 2,600 정도니까 네. 그보다 훨씬 더 많긴 하죠. 네. 최상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 때. 여담인데요. 네. 올해 증권사들이 다 틀렸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믿어도 되죠. 아까 말했듯이 절대적으로 이 숫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3080이라는 숫자를 할 때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 꼭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요인들이 좋을 것이다. 어떤 요인들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살펴봐야 할 업종이 있나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약간 나뉘어요. 다수의 어떤 증권사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반도체라든지 네. 뭐 IT 관련된 거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 언택트, 네,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산업의 거시적인 변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은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 네. 그걸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주식, 그리고 올해 많이 오르지 않은 주식, 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전망도 있죠. 뭐가 있죠? 항공이라든지, 그래요. 여행이라든지, 그래, 맞아. 곧바로 실적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업종들이 아마 조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여행이야말로 네.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네. 어마어마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라서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백신 화이팅!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긍정적인 전망들이 다수인데 네. 리스크는 뭐가 있나요? 리스크는 가장 걱정돼요. 정말 많죠.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근데 키워드를 뽑는데 약간 비슷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백신이 별 효과가 없다거나 부작용이 있다거나 네. 그리고 공급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충분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못한다거나 네네네. 네. 백신을 맞았음에도 뭐 이런 이번에 그 재확산처럼 재확산 그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유동성을 풀었거든요. 네. 네. 좀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그런 정부들이 코로나19가 점점 나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다시 회복됐을 경우 네. 이젠 지원을 좀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유동성 이제 좀 천천히 풀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걷어들이자. 물론 이건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해요. 네네네. 금리를 확 올린다든지 네. 기준금리를 이런 경우는 사실 좀 희박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스탠스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투자 심리가 약간 그 두부 심리잖아요. 네네. 네. 이런 거에다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태도 변화가 나온다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버블 우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뭐 신용의 어떤 그런 위기, 네. 부채의 위기. 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
재정 부채, 네. 그리고 또 기업들의 부채까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거든요. 국채 발행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정을 확 늘려놓고 코로나19에 쏟아붓고 이런 것도 사실 다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빚으로 버텼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버텨서 좀 괜찮게 만들어놨는데 내년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좀 더 기업에서부터 아니면 뭐 개인 투자자들에서부터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증시를 참여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더 큰 하락이 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 잘해주신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80은 너무 좋았을 때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시에 가장 안 좋을 때의 어떤 그런 것도 증거사들이 내놓거든요. 아, 네네. 1960으로 제시한 증거사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DB금융투자가 하단 범위, 정말 최악. 네. 막 어떤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다 갖다 붙이고,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증시 하단을 1960으로 봤어요. 2000선이 깨진다고 이렇게. 네, 깨질 수도 있다고 또 네. 보고 있는 거네요. 아까 그 3080 뭐 좋을 것이란 전망이랑 뭐 안 좋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네. 이것도 시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 네네.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 안 좋아질 것이다. 네네. 그리고 반대로 상반기에 안 좋았다가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달라요. 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장단을 맞추기 쉽지가 않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네. 뭐 지금 주가가 너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서 네. 상반기에는 조금, 그리고 코로나19도 아직 또 많이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좋지 않을 거고 하반기에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은 상반기에 좋을 것이라는 의견은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반기 내내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사실 장단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네.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자기가 습득을 하고 있어야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주가의 시그널이 왔을 때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때는 어떻게 그냥 버틸 수 있겠다. 아니면 이때는 좀 팔아야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판단이 서지 이런 거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올해 초 같은 팬데믹이 와버리면 진짜 완전 또 본인 패닉이 와서 알고는 있어야겠다. 대응을 할 수 있기에는 있으려면은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 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3080.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 네. 가자. 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내년이 흰색 뭐였죠? 흰색 소띠인가? 아, 그래요? 네. 흰색이 약간 백이잖아요. 네. 이 백신의 저는 아.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네, 약간 그렇게 연상을 해서 내년에는 좀 코로나19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해피 뉴 이어. 네. 뭐 하실 말씀 뭐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아니, 저는 명언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해답을 찾을 것이다. 올해도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뭐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하여튼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더 많은 좀 유익한 내용들을 들고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그 슈퍼개미를 꿈꾸는 송준영 기자였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가려운 곳에 긁어드리는 효자손 기자 이용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